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을 재정리해봤고 동시에 주요한 이슈들 10개에 대해서 대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Asian American 그리고 Korean American의 정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sian American의 자화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아시안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소한 정치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내 외국 출생 시민의 비율이 13.7%, 1910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동양계의 인구 증가율이 41%, 라티노는 39%, 그래서 라티노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동양계의 투표인 등록수가 일부 지역에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동양계의 인구 분포도 전국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양계에 대한 관심 고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력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분석기관들 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Legal Defense Education Fund, 그리고 Center for American Progressive 이런 기관들이 제시한 동양계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상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5.8%, 투표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투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선거 기록인데 전체 투표수의 인정적인 비율을 보니까 아시안이 4%, 백인이 70%, 흑인과 라티노가 각각 12%로 나와 있습니다. 투표율은 흑인이 66%, 백인 64%, 그리고 아시안이 47%, 최하위입니다. 세 번째,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한 형편입니다. 자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또는 공화당 지지인지 민주당 지지인지에 대한 의견 자체가 아주 없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인들이 분석이 됐는데 첫째,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여전합니다. 내 자신이 아메리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동양계를 보고 Hey, go back to your country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통 흑인을 black, 백인을 white, 라티노를 brow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동양계를 황인족이라고 yellow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the invisible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LEP라는 평가 수준이 있는데 Limited English Proficient, 영어 비능숙자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35%나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언어가 부족하니까 정치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주류 사회가 외면을 합니다. 동양계는 숫자도 적고 투표도 잘 안 하고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접촉도, 소위 contacted rate이라는 게 있는데 동양계에 대한 31%입니다. 평균은 53%나 됩니다. 다섯 번째, 모범적 소수계, moral minority라는 신화 때문입니다. 동양계는 근면성실하고 범죄도 없고 복지 혜택 의뢰도도 낮다는 모범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은 조용하고 목소리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고분고분하고 자기 주장도 약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Speak out 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이미지는 신화와 같은 허상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나마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 성향은 진보계 민주당이 좀 많습니다. 2016년도 선거 분석에 따르면
동양계의 투표 성향은 민주당 대 공화당 57대 24입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는 79대 18입니다. 네, 이 결과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의 동양계에 대한 대표성이 공화당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각 정당의 전당대회 대의원의 인정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화당 대의원이 전체 2,300여 명 되는데 백인 대의원이 96%입니다. 소수계가 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의원의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이 4,766명인데 이 중에 백인 대의원이 50%, 그리고 소수계가 50%, 반반입니다. 이 중에서도 동양계가 9%, 흑인이 25%, 라티노가 16%입니다. 공화당은 96%의 백인 대의원 정당이고 민주당은 50%의 소수계 대의원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이 한인들에게 명예 백인 의식, honorary white mentality가 있다는 말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코리안들이 타인종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근면성실의 문화라든가 양반의식이라든가 단일민족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사회는 여전히 한인들을 이민자, 소수계로 간주할 뿐이고 자신들과 동료 그룹으로, 즉 us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이 평균 동양계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언어 구사의 장애라든가 참여의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균치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인에게는 다른 동양계보다 좀 특별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편한 지역, comfort zone이라는 것이 넓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회장님, 총장님 하면 됩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이 편한 지역에 안주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국지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고착화가 되고 있는데 언어 장벽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모국의 소식들은 재미있고 그래서 모국의 장관 이름은 줄줄이 외우는데 정작 내 세금을 다룰 주지사, 시장의 이름은 모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인들의 주류사회 접근이라든가 시민의식의 생성 과정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게 됩니다. 필자가 하나센터에서 선거 참여 동료 전화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데 많은 한인들이 선거 참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투표를 하러 가기는 갔는데 정작 가고 보니 누굴 찍어야 할지 왜 찍어야 할지 이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실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살아온 연저가 길고 집안에 2세, 3세들이 나왔으니까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잘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리더십의 지도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인 사회 내에 수많은 단체, 언론,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교육 계몽에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민 1세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애착심, 소위 emotional attachment라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민 1세 사회가 갖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국과 관련된 감성적인 이슈, emotional issues, 태극기 문제, 촛불 얘기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슈가 있는데 practical 이슈입니다. 인정 문제, 세금 문제, 의료보험 문제 이런 문제들과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와 의무가 달린 문제는 전혀 모르고 감성적인 이슈에만 매달리면은 이것은 나의 삶에 충실한 것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알면은 우리 생업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 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주류사회 대접이 달라질 것이고 나의 어깨가 더 넓게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앙드레 모로아가 미국사를 쓸 때 한 말입니다. 미국의 개척민들은 역사서에 의존하지 않고 예언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미래를 조망하면서
개척자로 살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 그리고 10개의 주요 이슈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책의 성향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1월 23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상점들의 세일 행사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상점들이 연휴가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매장문을 열고 몰려드는 손님을 막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1억 6,400만 명이 쇼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소매점들은 연년과 마찬가지로 이미 어제 오후부터 개장했는데 오드필드는 작년보다 1시간 더 빨리 어제 오후 5시부터 개장하고 29시간 연속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온라인 쇼핑이 2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블랙 프라이데이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땡스기빙 데이 연휴 기간 중에 오헤어와 밀웨이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의 수가 200만 명,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육로 여행도 일리노이주 안에서 250만 명, 4.7% 증가할 것으로 교통당국이 예상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은 이번 주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추수감사절을 맞아 군 지휘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군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통상적인 추수감사절 인사와 동떨어진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지휘부와 추수감사절 컨퍼런스 콜을 갖고 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을 의식한 국경 경비 강화를 강조하고 대통령의 캐러밴 망명 신청 제한 조치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스티브 브라이어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CNBC에 출연해 미중 무역 전쟁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한 중미 이민 캐러밴의 일부가 어제 더 나은 거주 조건과 미국 입국 허가를 요구하면서 국경 철제까지 평화 행진을 벌였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이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그루포 B 직원들은 이민들에게 요구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티후아나에는 수천 명의 캐러밴이 도착했는데 이들은 한 달도 전에 온두라스를 떠난 캐러밴의 선두 그룹입니다.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인도양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에 나섰다가 피살된 선교사의 가족이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지난 17일 인도 동쪽 벵골만의 안다만에 있는 북 센티널 섬에 상륙했다가 원주민이 쏜 화살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우는 원주민들에게 생선 등 선물을 건네려고 했으며 피살당한 뒤 해변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아들이 센티넬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며 아들을 살해한 이들을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라이언스에게 23대 16으로 승리했습니다. 베어스는 5게임 연속 우승 기록을 세우면서 시즌 전적 8승 3패로 플레이오프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어제 트루비스키의 부상으로 등장한 백업 쿼터백 체이스 데니얼은 230야드를 기록하면서 선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44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밤사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6도. 주일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비가 내리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5도.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추운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15도입니다.